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길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금방 흘러갔는데요. 자, 이번 일주일을 보게 되면요, 지옥과 천당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 듯 합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증시가 큰 부담이 있었지만 주 중후반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제법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지난 10월장 그리고 이번 주의 주 초반 장세 속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시 급락 속에서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그제 기준이죠.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제 기준. 자, 신용융자 규모가 9조 3천억대까지 줄어들었다라는 통계치를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하단 메뉴 중에 통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신용융자 관련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자료가 보통 한 오후 한 2, 3시 정도에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요, 늦어질 때는 한 5시, 그런데 어제는 좀 빨리 한 2, 3시경에 자료가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자, 전날 게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 수요일, 어제 나온 자료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이겠죠? 자, 9조 3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제가, 신용융자 규모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신용융자 규모가 10조 원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줄어들어야지 큰 부담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선을 하회하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10조 원을 무턱대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요. 10조 원 수준이, 신용융자 10조 원 수준이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신용융자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초 이후부터 해서 자, 봄까지 신용융자가 12조 13조까지 급증했는데, 그 배경에는 코스닥 대장주들, 제약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한 이슈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신용융자가 자, 몇 개월 사이에 크게 늘었죠. 그 부담이 줄어들어서 10조 원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올해 증가됐던 신용융자가 해소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복병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 제목으로 이렇게 중간 제목을 잡았습니다. 큰 고름이 터진 이번 주 레버리지 투자 자금으로 중간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금은요,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때는 마치 불에 휘발유를 뿌리듯이 엄청나게 폭발력을 만들면서 시장을 폭등시키지만, 시장이 침체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폭풍과 같은 그러한 매우 극단적인 하락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용융자 등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금 같은 경우 강제 청산과 반대 매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장 초반 개장했을 때 강제 청산 물량이 나오고 10시, 12시, 2시 이렇게 이제 강제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이번 10월 하락장에 보면 매 10시, 매 12시 밥 먹으러 갈 때쯤인 12시, 그리고 좀 한숨 놓으려고 하면은 2시, 그때 이제 쭉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에 스몰캡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폭락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자, 그 이유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 증거금이 미달된 그 계좌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무차별적인 스몰캡의 폭락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과정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뭐 투자자 본인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 되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하락장에서 신용융자가 점점점 부담이 쌓이다가 일순간에 매물이 쏟아지는 그 상황, 그거는 뭐 강제 청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엄청난 손실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절매라는 그런 상황, 그것을 고름이 터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저는 비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쏟아지는 매물을 보면요, 마치 고름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고름이 이번 주에 한 절반 정도 쏟아졌습니다. 자, 그 결과 신용융자 잔고 추이는 전체입니다. 이게 코스피 코스닥. 자, 지금 제가 이게 2017년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신용융자 잔고 추이 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정리해 본 건데요. 자, 맨 위에 10조 원대 선, 요게 이제 올해 초 기준 라인이라는 것은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이번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그 10조 원 미만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7조 원 부근에서 선을 하나 더 그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2017년 초 기준으로 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왜 중요하느냐? 일단 10조 원까지는 급한 신용융자 잔고예요. 그러니까 쏟아질 만큼 쏟아지는 규모긴 합니다만, 7조 원 선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2017년 내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신용융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에 신용융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신용융자가 7조까지 줄어들면요, 진짜 시장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지금 신용융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선까지 바로 또 급하게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남아있는 레버리지 자금들이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신용융자 감소 과정에서요, 좀 만만치 않았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본인 한 명 한 명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SNS 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반대 매매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높았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던 그날, 신용융자로 투자를 하던 어떤 개인 투자자분이 30억 원 넘게 투자를 했었는데 강제 청산하고 나니 담배 2갑 정도의 돈만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떤 큰 자금을 투자하는 분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 주 초반을 보내고 나니 200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자금이 큰 투자자였지만 일반 그냥 소액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난 자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상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급락 이후에 신용융자가 줄은 이후 그 잔고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이제부터 관건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2015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의 신용융자 잔고 전체 추이인데요. 자, 2015년 당시에는 스몰캡 랠리 속에서 여름까지 신용융자가 급증했다가, 자, 여름에 차이나 증시 버블 붕괴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용융자 잔고의 흐름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고 완만하게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정세로 찾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신용융자 잔고의 급감, 아직 부담스러운 부분이 한
2조 내지 3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장이 지지부지하게 되면 신용융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가면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바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큰 고름은 빠졌고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신용융자가 간헐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는 종목별로 조금 하락 추세다 그럼 갑자기 신용융자 또는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강제 청산되면서 훅 밀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고비는 일단은 지나갔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자,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에서 생존해야 되는 이유를 이번 주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어떤 케이스, 30억을 신용융자로 거래했는데 한 담배 2갑 정도의 돈만 남은 어떤 투자자의 SNS상의 글.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 되죠.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요, 다시 시장이 최소한 마치 투자자를 약 올리듯이 그 위치 부근까지 급락했던 그 초기 위치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을 크게 힘들게 하게 합니다. 만약에 생존했다면 적어도 다시 회복한 수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자,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과거에 보게 되면요,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뭔가 시장 상황하고 안 맞게 되면은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90년대 대표적인 금융사고들이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0년대 여러분들 이제 투자 교과서, 투자론 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LTCM 사태, 그리고 베어링스 뱅크의 닉 리슨 사태, 이 두 사건은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와 그리고 여러가지 좀 내부적인 문제가 엮여서 발생한 금융회사의 파산 사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두 사건을 보게 되면요, 큰 고비를 넘긴 이후에 보면 만약에 그 전략을 계속 유지했었다면 오히려 수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언급드린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시 찾아온 기회를 또는 다시 손실을 수익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 LTCM이든 닉 리슨 사태든 차후에 당사자들은 꼭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누군가 도와줬다면, 조금만 더 버텼다면 오히려 그 뒤에 대박 수익률이었는데, 이런 상황들, 우리 IMF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고비만 넘겼으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시장 반등 나온다고 풀 미수, 풀 신용 해서 한 방을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시장에서는 무조건 생존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레버리지 투자, 제가 증시 토크에서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제 증시 토크 애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시기를 부탁, 그리고 강조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을 다녔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해서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냥 음파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서 하고 얼굴 내미고 예,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호흡이 이제 있어야지만 예,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 시장에서도 생존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고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에 큰 힘을 얻으면서 자, 이번 주 금요일은 일단 부담 없이 한 주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기분 좋은 뭐 소식이 있다면 그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증시 토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